익명의 제보자에게 도착한 한 통의 제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주인들이 엄청 집요하고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 거야,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일하다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래갖고 죽으면 그냥 갖다 끌어모으면 끝인 거예요. 창고처럼 보이는 비닐하우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 나올 수도 없고 전화도 못하고 밖에를 못 나가요. 너무 인간 대접을 못 받지. 말하자면 그냥 노예야, 좀. 세상과 단절되어버린 남자의 삶. 도대체 남자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 때이른 더위로 무덥던 지난 6월, 남자가 일하고 있다는 한 시골 마을의 식당을 찾았다. 식당 주인은 식당과 붙어있는 주유소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식당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었다. 우선 제보 사실 확인을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식당 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 가장 먼저 사장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눈에 띄었다. 우리는 식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식당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하지만 식당 이곳저곳을 둘러보아도 제보자가 이야기한 남자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는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식당 안이 아닌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남자를 찾기 위해 일단 식당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는데, 식당 뒤뜰에 보이는 창고 하나, 혹시 이 안에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숯불을 피우는 곳으로 보이는 창고 안. 하지만 그저 불을 피우다만 흔적만 보일 뿐 그곳에도 남자는 없었다. 그런데 그때 오셨어요? 아, 금연이라고 생각해요. 전화하니까 자꾸 나오지 말고. 예. 네, 안에서 피워.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라며 창고 근처에 있는 것을 심하게 경계하는 여사장. 일단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남자를 찾는 일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루 종일 식당 안을 관찰했지만 종업원 중 남자는 한 명도 없어 보였는데,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제보 속 남자. 도대체 남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렇게 밤이 늦어지고 식당 영업마저 끝이 났다. 혹시 이웃들은 남자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이웃들을 만나보았다.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남자분 불 피우고 그런 일을 하신다던데 있잖아요. 상가에 있다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우리 내가 동네에 있어도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몰래 그럼. 그런 사람 없는데. 모르겠어요. 동네에 지금. 10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다는 남자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이웃 주민들. 어딨지? 아, 거기 하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모 아들이 하던가, 곰 아들이 하던가 하면서, 혼자 돼가지고, 막. 좀, 뭐라 할까, 지금, 그 개념이 못 되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도, 그럼 고용사례라 하지, 그 사람 누가 그런다 하려고 그랬어.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만날 수조차 없으니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사장의 친척이라는 이웃 주민. 하지만 이웃조차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식당 앞 도로에서 비질을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왜소한 체격,
구부정한 허리로 열심히 도로를 쓸고 있는 남자. 바로 제보수 영준 씨였다. 한눈에 보기에도 적지 않은 나이에 걸음걸이조차 불편해 보이는 영준 씨. 쉬지 않고 비질을 하는 모습이 영 불안해 보였는데, 그리고 그때 마침 주유소 차를 타고 들어오는 사장. 영준 씨 근처에 있는 남자를 의식한 것인지 갑자기 영준 씨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며 손짓을 하는데, 지나치게 주변을 경계하며 영준 씨를 대하는 사장의 행동도 심상치 않았지만, 사장의 손짓 하나에 불이 나게 뛰어가는 영준 씨의 모습 역시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쉬지 않고 비질을 하던 그는 금세 빗자루를 놓은 채 식당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우산을 쓴 것은 사장뿐. 오비도 입지 않고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안으로 들어간 영준 씨는 쉴 새 없이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다.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에 넘어지기까지 하는 영준 씨. 하지만 금세 일어나 술에 흙을 퍼담는 일에 다시 열중하는데, 식당의 다른 종업원들은 TV를 보며 쉬고 있고 주유소 직원과 사장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영준 씨만 홀로 빗속에서 잠시도 쉴 틈이 없어 보였다. 우리는 우선 영준 씨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네.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네. 아, 불 피우는 일 하세요? 불 피우는 우리의 질문에도 별다른 대답 없이 불 피우는 일에 바쁜 영준 씨. 뜨거운 가마 탓에 창고 안은 어느 곳보다 더운 공기로 가득했다. 불 피우기 더우시죠? 덥지요? 아저씨 좀 쉬면서 하시지. 안 그럼 내 맘대로 못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예. 아니 먹긴 먹는지 몰라도 아니 아저씨 일하시는 거 아니 저 이제 나오세요. 아저씨랑 뭐 대화 나누면 안 아니 돼요? 근데 그게 아닌데 아니 그럼 저는 이거 막고 잡수러 오셨다가 왜 아저씨한테 나가서 좀 그러냐고 싶어가지고. 아, 아니 여기 왜 오셨어요? 아저씨랑 얘기 좀 하려고요. 스프레 몇 년이나 되신 스프레요. 아니 그거는 아니 저 스프레 아니 손님 오셔서 스프레이래. 아니 저 이제 나오세요. 우리와의 대화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여사장. 영준 씨 역시 여사장이 나오자 말문을 닫아버렸다. 한증막 같은 창고에서 절룩거리며 부산하게 숯불을 피우고 나르는 영준 씨. 영업시간 내내 영준 씨가 있는 곳은 바로 이 숯불을 피우는 창고 안. 뜨거운 공기와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와 채, 숨쉬기조차 힘든 이 공간이 영준 씨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영준 씨가 식당 밖 창고 안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식사는 중이신가요? 식사는 중이신가봐요. 지금 맛은 좀 괜찮으세요? 식당 안에서 드시지. 안에 자리도 많잖아요. 식당에서 남은 국물과 국수를 한데 섞어 만든 정체불명의 음식. 창고 한쪽 구석에서 홀로 영준 씨는 매번 이런 음식들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우리는 영준 씨에게 직접 제보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저씨 여기 일하시지 오셨어요? 네. 지금 월급 받고 계세요? 모르죠 뭐나 지금 월급에 대해 자신도 모르겠다는 영준 씨. 계속 불 피우시는 거예요? 피우시는 거예요? 비 오듯 흐르는 땀과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몸.
언뜻 보기에도 영준 씨의 상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다. 쉬지 않고 계속 내리는 장맛비처럼 잠시도 끊이지 않는 영준 씨의 일. 연세는 어떻게 되나요? 네. 뭐 12월? 얼마나 오래 일하신 거세요? 무슨 언제에서? 우리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주방의 후출의 영준 씨는 불을 피우고 나르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사장 부부의 허락 없이는 좁다란 창고 밖으로조차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영준 씨. 영준 씨는 하루 종일 그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일조차 없는 듯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식당 옆에 자리한 비닐하우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영준 씨. 식당이 한산한 시간에도 영준 씨의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 남은 음식들을 모으는가 했더니 식당 사장이 키운다는 개들의 밥을 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식당의 온갖 잡일들. 숯불은 물론 불판을 닦는 일도 영준 씨의 몫이었다. 식당과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며 근처에 땅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장은 상당한 재력가로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다. 수년 전 비리 사건에 연루돼 사직한 후 지금의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이웃들과의 별다른 왕래가 없어 다들 사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취재 중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 덥죠? 예. 아 아까 때리는 거 못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매로 때문에 이 손가락으로.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때리는 이거 못하니까 때리겠지. 뭐, 아이, 격수가 있어요. 거의 다 해. 다 했는다네? 네, 다 해. 그냥 안 돼요. 뭐 싸다고 치우면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언니가 나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다 이러면서 뒤에서 그냥 엎드려 뻗쳐놓고 그렇게 두드려 맞았고 여기 막 얼굴이 멍이 들어갔고. 그동안 영준 씨가 사장에게 폭행까지 당해왔다는 것. 그날 밤 영준 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사장 부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상황. 영준 씨가 지내는 곳은 다름 아닌 낮에 본 비닐하우스라고 했는데 평소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그곳. 비닐하우스 앞에 가지런히 벗어있는 장화 한 켤레. 매일 영준 씨가 신고 뛰어다니던 바로 그 장화였다. 그리고 장화 옆에 놓여져 있는 닳다 못해 반쯤은 떨어져 나간 슬리퍼가 장화 외에 영준 씨가 신을 수 있는 유일한 신발인 듯했다. 아저씨. 낮에? 창고 같은 비닐하우스 안 그곳에 정말 영준 씨가 살고 있었다. 들어가죠. 다행히 영준 씨는 큰 거부감 없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여기 불은 안 켜져요? 불 안 켜져요. 불도 안 들어와요? 맞았어. 언제부터인지 불도 켜지지 않는다는 어두운 비닐하우스 안.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 맨바닥에 더러운 이불 하나가 잠자리의 전부였다. 이게 원래 흰색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시꺼야 되는데 시꺼지 않았어. 비닐로 막아 놓으셨구나. 비닐로 겨우 막아놓은 벽과 켜켜이 쌓인 거미줄과 먼지. 하우스 안은 그동안 영준 씨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영준 씨의 삶처럼 오래전에 멈춰버린 시계. 가구조차 없는 텅 빈 방 안에 작은 라디오 하나만이 영준 씨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소통의 도구인 듯했다. 근데 사실 그거 아시죠? 되게
그 주변에서 어르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왔어요. 저희는 그 KBS 예, 방송국에서 왔어요. 방송국에서. 예, 예. 그래서 아니 여기 뭐 다치셨나? 아이, 다친 것도 원래 어찌 그런지 이랬어. 좀 병원은 가 보셨어요? 예? 병원에는 병원에 가만 줄 알았는데 오래요.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그럼 네.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찢기고 긁힌 상처와 다리를 덮고 있는 피부병까지. 이건 뭐예요, 어르신? 아, 근데 아플 바람으로. 이게 약이에요? 예.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르신 거고요. 겨울에 받은 게 있는데 조금만 터서 바를까나 효과가 있어. 그래.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약물을 검게 변색된 다리에 바르는 영준 씨. 게다가 심하게 일그러진 귀. 지금 보면은 귀가 지금 많이 다치셨네 여기. 다치셨는데 지금 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신 거세요? 아, 귀. 예. 아, 그건 뭘로 절로 그렸어요. 예? 저절로요? 예, 저절로. 뭐 맞으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에요? 어디가 다친 것도 없는데. 이쪽은 더 심하네요. 양쪽 다 그러신데 다친 것도 없는데. 귀가 뭐 이렇게 어째 그런지. 성취도 않은 몸으로 그는 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여기 주인하고는 그럼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는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으세요? 관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그럼 월급은 받고 일하시는 거예요? 월급을 받기라고. 그때 그치 한 번도 그 월급 그런 거 없어요. 월급도 안 받으셨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 어르신 집이 어디신데요? 집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는 영준 씨.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방 한쪽에 있는 박스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양 있던 거. 이게 어르신 그럼 가지고 계신 전부 물건이에요? 그가 박스에서 소중하게 꺼낸 것은 오래된 수첩들이었다. 그중엔 젊은 시절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도 있었다. 53년 2월 15일생이시구나. 예. 이영준 씨예요? 이영준. 네. 여권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날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3년에 오셨구나. 그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2003년 7월. 그리고 이 식당에서 일한 것은 그해 8월부터였다. 그리고 사장이 써주었다는 계약 조건이 쓰여진 작은 쪽지.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한글 다 읽을 줄 아세요? 영준 씨는 이 쪽지 한 장만 믿고 임금 한 번 받지 못한 채 이곳에서 그동안 노예처럼 일을 해왔던 것이다. 돈을 벌겠다는 꿈 하나로 한국을 찾은 영준 씨. 그러나 8년의 한국 생활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수첩이 전부였다. 가족들 혹시 연락처나 그런 건 있으세요? 그럼 통화 못해. 전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전화 있는데 통화 하지 말라서 안 해. 누가 통화를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 사장님이 전화 관계도 하지 말라 그랬어. 사장의 강요로 인해 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가족들의 전화번호. 그렇게 영준 씨는 노예 아닌 노예로 이곳에서 생활해온 것이다. 오랜 시간 인간답지 못한 대우와 고된 노동으로 인해 이 생활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영준 씨. 실질적인 감금은 물론 폭력까지 의심되는 상황. 이미 체류기간을 넘겨버린 그에게 중국에 돌아갈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가족과도 단절시킨 사장의 행동은 분명한 범법 행위.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 문제도 확실히 따져야 할 문제였다.
영준 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수사대가 의견을 모았다.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우가 있는데 지금 이분의 경우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대우,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은 완전 유린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빨리 이분이 그곳으로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자존감 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하루빨리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영준 씨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인권수사대의 의견. 영준 씨가 있는 식당으로 인권수사대가 동행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창관에서 영준 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식당 뒤쪽을 살펴보았지만 영준 씨의 옷으로 보이는 빨래만이 눈에 띄었는데, 식당 사장을 만나 영준 씨에 대해 물어봐야 했다.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여기 불 피우는 아저씨 좀 만나뵈러 왔어요. 지금 아저씨 안에 계세요? 인권수사대의 방문에 당황한 듯한 여사장. 그리고 그 안에 영준 씨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밤에 갔었던 기억하세요? 네, 약간 기억나요. 아, 그러시. 영준 씨는 우리가 돕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볼판 혼자서 직접 다 닦으세요? 저기 바깥에 불러놨다가 들어왔을까? 네. 가실 겁니다, 가실 겁니다. 여느 날처럼 고기 불판을 닦고 있었던 영준 씨. 영준 씨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물어봤다. 이제까지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러 네. 온 거니까. 가서. 네네. 같이 갈까요? 그러면서 마찬가지죠, 뭐. 괜찮으세요? 걸으시는 거? 처음엔 주저하는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이 지내는 비닐하우스로 우리를 안내하는 영준 씨. 앞장서는 발걸음이 그도 마음이 급한 듯 보였다. 여기가 아저씨가 사시는 곳이에요? 비닐하우스 한쪽을 막아 만든 영준 씨의 방. 낮에 본 비닐하우스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형편없어 보였다. 여기서 자요? 들어가 봐도 되겠어요, 제가? 네, 돼요. 들어가 좀 볼게요. 와. 아이고, 여기 겨울에 난방은 돼요? 그런데 지난밤 우리가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 안. 불 안 켜세요. 불도 켜지지 않던 오래된 전구 대신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새 전구,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새 옷들. 다 낡고 떨어진 장화와 뒤축이 없던 슬리퍼 대신 새 장화와 슬리퍼까지 놓여 있었다. 영준 씨는 양말까지 갖춰 신은 상태. 혹시 사장이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여기 자고 이러면 아침에 그래서 가서 일하고 그래서 그래죠. 네? 아니 뭐 다치죠? 부딪히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때렸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절로 이렇게 되는지 나도 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네. 사장님이 예. 아저씨를 때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맞은 적 없어요, 사장한테? 뒤에서 그냥 엎드려 뻗쳐놓고 그렇게 두드려 맞았고 여기 막 얼굴이 멍이 들어갔고 때리는 거 못 봤어, 저도. 그래서 봐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때려요? 이거 못하니까 때리겠지. 이웃들의 증언과 영준 씨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 사장을 직접 만나봐야 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사장. 도망치려는 듯 급하게 차에 오르는데, 사장님, 차에서 잠깐 내려보시지.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카메라를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저씨한테 욕을 하거나 때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장. 그렇다면 왜 임금은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경매나 중국에서 제 맞으면 브로커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을 한국으로 오게 하고 50만 원씩 한 달에 그러면 식지금하고 50만 원씩 해서 1년에 6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50만 원 드릴 테니까는 보관했다가
나도 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관했다 갔을 때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저축하거나 마타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미징을 하면 형사 처벌에 대해서 이런 진짜 노는 날이 반 하는 날이 반이거든. 저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기본적인 인권 침해가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지금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그랬어요. 사실 모든 걸 심합니다 하고 보기는 그래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장. 청소 언제 하신 거예요? 청소 그냥 매일 합니다 하고 네.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얘기만 내뱉고 있었는데, 그리고 조금 빼라는 거 어떤 것? 하우스 뒤쪽에서 발견된 영준 씨의 낡은 물건들, 그리고 갈기갈기 찢긴 영준 씨의 수첩. 사장이 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건 누가 찢은 거예요, 수첩은? 브로커 연락처하고 사장님 연락처만 찢어져 있잖아요. 정리하다가 그냥 주면은 뭐 낮에 이래가지고 그냥 넣느라고 그냥 넣는다고 그냥 관련 것만 갖다 여기 있었고.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그때 한꺼번에 있었어요. 한참 만에야 잘못을 시인하는 사장. 내가 살면서 잘못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내가 뭐 고의를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법을 어디서 받을 죄라면 다 이렇게 바꿔요. 사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자리를 피했고, 영준 씨는 우리와 함께 식당을 떠나기로 동의했다. 이곳에서 일한 지 8년 만에 처음 차에 타본다는 영준 씨.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이야. 아이 참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 떠나는 차문을 열고 영준 씨에게 신발을 내미는 사장. 신발이요? 네, 신발 이걸로 신으세요. 아까 그 장난 때문에. 하지만 어쩐 일인지 영준 씨의 발에 신발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데, 조금 더 멀리 그거 좀 더 멀리 다른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영준 씨의 신발이라고 말하는 사장. 작은 거. 작은 거. 네, 작은 거 가지고.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신발이 원래 아저씨 신발이셨어요? 아 신발. 이거요. 네, 이 신발. 아니 내 신발 없어요. 내가 그냥 장화 신고 있어. 예, 장화 신고 다녔으니까. 이 신도 처음 신어봐요. 처음 신어봐요? 예, 이런 신. 야, 계속 그 장화 신고 있었죠. 장화 신고 왔다 갔다 이래. 처음 신어보는 신발로 내딛는 식당 밖 세상. 그 어디를 가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뭐 가고 싶은 데는 게 집에밖에 없죠 뭐. 집, 연장? 아, 흥룡강? 은영가, 예, 은영가. 아, 이 정말 돈이 무엇이겠는지, 씨. 애들도 좀 보고 싶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힘들었던 그간의 서름이 북받치는 영준 씨. 떠날 때까지 영준 씨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8년 만에 처음 오는 식당 밖 풍경 하나하나가 그에겐 낯설기만 한데, 저 다른 세상이요. 다른 세상이죠, 뭐. 다른 세상 같아요? 네. 밖에 많이 변했죠? 예전에 오셨을 때랑 비교했을 때. 이런 거 이때까지 구경도 못했죠, 뭐. 이때 그래서 고안에서 백매 돌면서 그래서 일하고 먹고 그래서 그래 있었으니까. 어렵게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뗀 영준 씨. 그동안 멈춰있던 삶의 시간도 그렇게 다시 시작됐다. 영준 씨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병원으로 향했다.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상했을 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다리였다.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이 그대로인 다리. 오랜 시간 장화를 신고 일했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상한 상황이었다. 허리에선 골절의 흔적도 발견됐다.
제 12번 흉추가 예전에 골절된 양상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 12번 흉추가 골절이 돼서 지금은 다 붙었어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다 아물어져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압박 골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허리 통증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같은데 다치거나 찢어진 적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니 뭐 다친 데 없어요. 다친 데가 없어요? 오랜 감금과 구타로 인한 마음의 병은 없는지 상담도 이루어졌다. 돈은 무색인지 이거 좀 보고 싶어요. 좀 아들 보고 싶어요.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한국 생활의 처참함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영준 씨. 가족에게까지 지워진 채 힘들게 살아야 했던 지난날. 영준 씨를 노예 취급했던 사장은 2주 안에 받아야 할 이민금을 돌려주고 또한 그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될 예정이다. 세상 밖으로 나온 영준 씨에게 이번엔 가족 찾기가 이어졌다. 우선 가지고 있던 예전 전화번호로 중국에 연락을 해봤는데. 什么李成杰？李成杰，这是什么地方？饭店吗？对，是这样的，这边有个李成杰的不是。 이영준은 아시나요? 이영준도 몰라요. 없어요. 하지만 그새 번호가 바뀌었는지 더 이상 가족들은 그곳에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국 동포들이 모여있는 쉼터에서 영준 씨의 가족 소식을 수소문해 보기로 했다. 마침 그곳에서 영준 씨의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4050. 내가 지금 한국에서 치는데요. 사람 찾자고 합니다. 저기 지금 마누라하고 아들이 지금 있는지 소식 좀 대충 알아보자고 이렇게. 있습니까? 예, 영준이 찾았습니다. 과연 영준 씨는 다시 예전의 삶과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